다녀왔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순자는 숨이 멎었어요. 5년을 찾아 헤맨 딸의 살인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여사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박민수, 30대 후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현관을 들어섰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들 수 없었죠. 저 목소리 틀림없어. 8년 전 딸 지영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들렸던 그 목소리. 엄마, 민수 오빠가 나를. 그 후 딸은 차가운 시체로 발견됐어요.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딸을 죽인 건 이 남자라는 걸. 유나 아빠 왔어. 8살 서윤이가 달려나왔어요. 민수는 딸을 안아 올렸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죠. 순자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어요. 내가 왜 하필 이 집에? 석 달 전 생계를 위해 구한 가사도우미 일자리. 그 집의 남자가 딸을 죽인 사위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민수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딸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은반지 반쪽이 반짝였죠. 지영아, 엄마가 찾았어, 그 사람. 순자는 반지를 목에 걸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갚아줄게. 창밖으로 보이는 민수의 집. 환하게 불이 켜진 3층 주택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그 집에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몇 달 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석 달 전 정순자는 고아원 원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안에는 손녀 은별이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죠. 원장님, 제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요. 은별이 좀 봐주세요. 할머님, 걱정 마세요. 은별이는 여기서 잘 지낼 거예요. 원장은 따뜻하게 웃었지만 순자의 가슴은 무너졌어요. 내 손녀를 내가 키우지 못하다니. 70대 초반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평생 일했지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죠. 무릎은 삐걱거렸고 허리는 자주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할미. 5살 은별이가 순자의 치마를 잡았어요. 응, 우리 별이. 할미 어디가? 할미 일하러 가야 해. 별이 밥 사줘야지. 나도 같이 갈래. 은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별아. 조금만 기다려. 할미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원장이 은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영아, 엄마가 내 딸도 제대로 못 키우네. 8년 전 딸 지영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손녀를 키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졌죠. 공장은 더 이상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번번이 거절당했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봤어요. 신축 아파트들이 즐비한 부촌이었죠. 저런 집에서 일할 수 있으면. 그때 버스 정류장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급히 내려 전단지를 봤죠. 가사도우미 구함 마이너스 주 5일, 아동 돌봄 포함, 월 200만 원. 200만 원. 은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돈이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가사도우미 구한다는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60대 후반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 돌본 경험 있으세요? 네, 제 딸도 키웠고 손녀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오시겠어요? 면접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주소지로 찾아갔어요. 신축 주택이었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에 작은 정원까지. 여긴 정말 부자구나.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죠. 안녕하세요. 정순자입니다. 아,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여자의 이름은 한지수, 민수의 아내였어요. 거실은 깔끔하고 화려했어요. 대형 TV, 가죽 소파, 비싼 그림들. 저희 집은 맞벌이라 아이를 돌봐줄 분이 필요해요. 아이가 몇 살인가요? 8살이에요. 서윤이라고. 그때 계단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8살 여자아이가 내려왔어요. 순자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영이? 아니, 지영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그 눈빛이 너무나 닮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라고 해요. 안녕. 할머니는 순자라고 해. 순자 할머니? 할머니 손 되게 크다. 서윤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는 그 작은 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은별이 손만큼 작네. 할머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별이를 데려올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그 집에서 일하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몇 달 후 어떤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그날 밤 순자는 고아원에 전화했어요. 원장님, 저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돈 벌어서 별이 꼭 데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딸의 사진을 봤어요. 지영아, 엄마 이제 별이 데려올 수 있어. 사진 속 지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목에 걸린 은반지 반쪽이 차갑게 느껴졌죠.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 월요일 아침, 순자는 오전 8시에 민수네 집에 도착했어요. 여사님 오셨어요? 지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네, 출근했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저랑 남편은 회사 가야 해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지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어요. 유나, 할머니 왔어. 엄마 회사 간다. 네. 서윤이가 2층에서 대답했어요. 지수가 나간 후 순자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어요.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크루즈 여행 사진. 정말 잘 사는 집이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뒤돌아 있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나 멀리서 찍혔거나. 왜 남편 얼굴은 잘 안 보이지?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 서윤이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응, 우리 윤이. 아침 먹었어? 아니요. 할머니랑 먹으려고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여니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죠. 계란, 우유, 채소, 과일, 고급 고기까지. 공장 다닐 때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이네. 순자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와,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서윤이가 숟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먹어, 유나. 할머니는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순자는 멈칫했어요. 좋은 냄새? 네. 뭔가 따뜻한 냄새요. 서윤이가 순자에게 기댔어요.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 정말 지영이랑 똑같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아이의 팔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목에 작은 멍이 있었어요. 유나, 이거 어디 다쳤어? 아, 그냥 놀다가요. 서윤이가 재빨리 소매를 내렸어요. 아파? 약 발라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겁먹은 것처럼 움찔했거든요. 순자는 불편한 예감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오후가 되자 순자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주방, 화장실, 3층까지 올라가니 부부의 침실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넓은 침대, 드레스룸, 개인 욕실. 정말 다른 세상이네. 화장대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결혼 사진이었죠. 순자는 그 사진을 봤어요. 신부는 지수, 그리고 신랑은.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신랑이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결혼 사진도 제대로 안 나왔지? 순자는 청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서윤이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우와, 우리 윤이 그림 잘 그리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나, 그리고. 서윤이가 말을 멈췄어요. 아빠는 회사 가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순자는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엄마와 서윤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아빠 그림은 없었어요. 이 아이 아빠를 안 그렸네. 저녁 6시. 지수가 퇴근했어요. 여사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윤희가 워낙 착해서요. 그럼 내일 또 봐요. 네, 들어가세요. 순자가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그 목소리.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30대 후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현관을 들어섰죠. 아, 여사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남자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죠.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네, 들어가세요. 순자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죠. 저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비슷한 목소리일 뿐이야. 순자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죠.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작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녀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지. 순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죠. 딸 지영이의 유품 상자였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나왔죠.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을 집었어요. 20대 초반의 지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영아.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영이는 순자의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남편은 지영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순자는 혼자 딸을 키웠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야간 청소까지 했어요. 엄마, 나는 커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어린 지영이가 그렇게 말하곤 했죠. 지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대학은 보내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엄마. 나는 취업할래.
지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취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민수를 만났죠. 순자는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8년 전 지영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편지. 엄마, 나 민수라는 오빠 만나. 회사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꿈도 커. 나중에 사업할 거래. 엄마, 나 이번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처음 민수를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그 남자 뭔가 이상해. 엄마, 편견이야.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영이는 순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지영이는 임신했어요.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지영이는 기뻐했지만 민수의 반응은 달랐어요. 지금 애는 왜 가져? 오빠, 우리 애기잖아. 나 아직 결혼할 준비 안 됐어. 지워. 싫어. 나는 낳을 거야. 지영이는 민수와 싸우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배가 불러온 채로 순자의 집에 머물렀죠. 엄마,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봐서.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순자는 딸을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영이는 자주 악몽을 꿨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지영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민수 오빠가 나를 밀었어. 계단에서. 그건 꿈이야. 걱정 마. 하지만 그게 꿈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지영이가 민수를 만나러 갔어요. 오빠, 우리 애기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뭐? 다른 여자? 너보다 나은 여자야. 부잣집 딸이고.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영이는 울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지영이는 순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민수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말하고 올게. 지영아, 가지 마. 그 사람 이상해. 괜찮아, 엄마. 금방 올게. 하지만 지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아, 괜찮아? 엄마, 추워. 너무 추워. 뭐? 지금 어디야? 엄마, 민수 오빠가. 그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순자 씨 맞으십니까? 따님이. 순자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지영이가 있었죠. 지영아, 지영아. 순자는 딸을 흔들었지만 지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계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사입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영이의 목에는 손자국이 있었고 몸에는 동상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고예요? 이건 분명 누가 밀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주변에 목격자도 없고 박민수예요. 그 사람이 우리 딸을 죽였어요. 순자는 소리쳤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민수는 그날 밤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죠.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결국 사고사로 종결됐어요. 장례식에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딸을 홀로 화장했죠. 그리고 남은 건 갓 태어난 손녀 은별이 뿐이었어요. 별아, 할미가 너를 지킬게. 순자는 8년 동안 손녀를 키우며 박민수를 찾았어요. 경찰서에 가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혼자 돌아다니며 찾았죠.
하지만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순자는 늙어갔고 가난해졌고 지쳤어요. 결국 은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순자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박민수 마이너스 이응이응 기업 과장. 지영이가 남긴 물건이었죠. 순자는 명함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민수네 집에서 본 우편물. 박민수 귀하 마이너스 이응이응 기업. 회사 이름이 같았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같은 회사, 같은 이름, 그리고 오늘 들었던 그 목소리. 다녀왔습니다. 8년 전 전화 너머로 들렸던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조용히 해. 그때 그 목소리.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순자는 상자에서 은반지 반쪽을 꺼냈어요. 지영이가 민수에게 받았던 커플링이었죠. 너는 이 반쪽 갖고 있어, 엄마. 나는 저 반쪽 가질게. 지영이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민수는 자신의 반쪽을 버렸어요. 순자는 반지를 목에 걸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멀리 보이는 3층 주택.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저 집. 혹시. 순자는 다시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 우편물을 떠올렸어요. 박민수 마이너스 이응이응 기업 이사. 과장에서 이사로 승진했다면 8년이 지났으니 가능한 일이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박민수는 흔한 이름이었고 목소리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순자는 반지를 꽉 쥐었어요. 지영아, 혹시 저 사람이. 순자는 결심했어요. 내일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어. 순자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지영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확인해 볼게.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만약 저 사람이 맞다면 엄마가 꼭 갚아줄게. 하지만 순자는 몰랐어요. 그 집에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 확인해야 해. 지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사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나서요. 그럼 부탁드려요. 저 회사 가야 해서요. 지수가 서둘러 나갔어요. 서윤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어요. 부부의 침실이었죠.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봤어요. 옷장, 화장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순자는 수첩을 펼쳤어요. 수첩. 2015년 3월 15일. 지영이와 결별. 이제 한지수와 결혼 준비. 부잣집 딸이니까 사업 자금 문제 없음. 지영이는 계속 연락하는데 귀찮음. 아이, 내 아이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든 정리해야 함.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든 정리.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았죠. 서랍을 더 뒤지자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8년 전쯤 찍힌 사진. 젊은 남자와 지영이. 순자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지영아, 틀림없었어요. 이 집 주인이 바로 딸을 죽인 그 사람.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박민수, 내가 여기 있었구나. 순자는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1층으로 내려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할머니? 서윤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응, 윤아. 할머니 여기 있어.
순자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죠. 아침을 준비하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증거도 있고. 하지만 바로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8년 전에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였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 뭔가 더 필요해. 순자는 민수의 서재로 갔어요. 더 확실한 증거. 뭔가 더 있을 거야. 책상 서랍, 책장, 파일철. 하나하나 뒤졌어요. 그리고 책장 뒤편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죠. 열쇠로 잠겨 있었어요. 순자는 책상 서랍에서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진들이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냉동창고 안에 웅크리고 있는 사진. 서윤이었어요. 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이 미친놈이 사진까지 찍었어? 더 넘기자 더욱 끔찍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멍든 팔, 울고 있는 얼굴,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모습. 순자는 모든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았죠.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증거가 돼. 순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서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응, 유나. 왜? 아이의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아무도 안 그랬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는 아이를 안았어요. 이 아이, 말을 못하는구나. 저녁이 되자 민수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그 목소리. 이제 순자는 확실히 알았어요. 8년 전 전화 너머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순자는 부엌에서 몸을 숨겼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이 굳었거든요. 유나, 아빠 왔어. 네. 서윤이의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봤어요. 민수는 무표정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지수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서윤이는 아빠를 피하고 있었어요. 이 집, 뭔가 이상해.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퇴근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에서 기다렸죠. 밤 10시쯤 순자는 조용히 민수네 집 뒤편으로 갔어요.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뭐? 또 울어? 아빠, 배 아파요. 배 아픈 건 또 뭐야? 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 유나. 지수의 비명.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참아. 아직은. 녹음을 계속했어요. 야, 서윤아. 냉동창고 들어가. 아빠 싫어요. 추워요. 들어가. 안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나쁜지 경찰한테 말해줄까? 문 여는 소리. 쿵.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안 돼. 윤희가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였어요. 순자 씨, 은별이가 위급해요. 빨리 오세요. 순자는 숨이 멎었어요. 은별이, 윤희, 두 아이가 떠올랐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유나,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죠. 지영아, 조금만 기다려. 며칠 후, 순자는 은별이 병상을 지키며 고민에 빠졌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사진, 녹음, 상담 기록.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목격자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경찰서로 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동학대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순자는 USB, 녹음 파일, 사진들을 꺼냈어요. 경찰은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빨리 조사해 주세요. 그 아이가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정 방문 들어가겠습니다. 순자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하지만 경찰서를 나오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였어요. 여사님, 오늘 출근 안 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세요?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병원으로 갔어요. 은별이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할미, 아파. 조금만 기다려, 별아. 그날 오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가정 방문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집이 깨끗하고 아이도 멀쩡하고 부모도 협조적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박민수 씨가 여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저를 고소? 네.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순자는 얼어붙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찍었어요. 여사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조사는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8년 전 지영이 때처럼 또 증거가 부족하다고, 또 조사가 필요하다고. 순자는 눈물이 맺혔어요. 지영아, 엄마가 또 실패했어.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민수에게서였어요. 여사님, 경찰에 신고하셨죠? 순자는 숨이 멎었어요. 내일 출근하지 마세요. 당신 해고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자리도 잃었어요. 은별이 수술비도 없었어요. 서윤이도 구하지 못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영아, 엄마가 뭘 해야 하지? 그때 순자는 깨달았어요.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경찰도 증거도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 그럼 내가 직접. 순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민수네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출근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윤희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 순자는 집 뒤편으로 갔어요. 담장 너머로 집안이 보였거든요. 거실 창문 너머로 서윤이가 보였어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죠. 윤아.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해고당했으니까요. 오전 9시쯤 민수가 출근했어요. 순자는 숨어서 지켜봤죠. 민수가 떠난 후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서윤이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윤아. 순자는 아이를 안았어요. 할머니 왜 안 와? 할머니가 잠깐 못 왔어. 미안해. 서윤이의 목에 새로운 멍이 있었어요. 윤아, 이거. 할머니, 아빠가 또. 그때 안에서 지수가 나왔어요. 여사님? 사모님. 지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죄송하지만 남편이 여사님 오지 말라고. 알아요. 하지만 윤희가 걱정돼서.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사모님, 윤희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사님, 고맙지만 경찰에 다시 신고해요. 제가 증인이 될게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혼하면 남편한테 윤희를 빼앗긴대요. 재산도 없고 저는. 지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이대로는 안 돼요. 윤희가 더 다칠 수 있어요. 알아요. 알지만. 그때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아빠가 화내지만 않으면 괜찮아. 순자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 체념하고 있어. 순자는 서윤이를 안았어요. 윤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그럼 다른 방법을. 순자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갔죠. 은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할미, 별아, 괜찮아? 의사가 말했어요. 폐렴이 악화됐어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순자는 절망했어요. 잠시 후 순자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80만 원.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떡하지? 순자는 은별이의 손을 잡았어요. 별아, 조금만 기다려. 할미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하지만 의사의 말이 무거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순자는 병원을 나와 멍하니 걸었어요. 은별이, 윤희, 두 아이가 떠올랐어요. 둘 다 지켜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영아, 엄마가 손녀도 못 지키고.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정순자 씨세요? 네, 저 뉴스에서 봤어요. 짧은 일. 여자가 봉투를 건넸어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봉투 안에 5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힘내세요. 응원해요. 여자가 가고 순자는 봉투를 쥐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 순자는 딸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은반지 반쪽. 순자는 반지를 목에 걸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뭘 해야 하지? 창밖을 봤어요. 멀리 민순의 집이 보였죠. 환하게 불이 켜진 3층 주택. 순자는 문득 생각했어요. 저 집에 돈이 있을 거야. 귀금 속 현금 보석. 부잣집이니까요. 아니야. 그건 도둑질이야. 하지만 은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미, 아파. 그리고 서윤이. 할머니, 아빠가 또. 순자는 갈등했어요. 밤 10시. 순자는 다시 민순의 집으로 갔어요. 담장 너머로 지켜봤죠. 거실에서 민수와 지수가 싸우고 있었어요. 당신 또 술 마셔요? 시끄러워.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 쿵. 뭔가 깨지는 소리. 당신 진정해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그 할망구가 경찰에 신고했잖아. 쿵. 또 깨지는 소리. 윤아, 이리 와. 아빠, 내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선생님이 전화했어. 내가 상담받았다고. 아빠,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쿵. 거짓말하지 마. 윤아. 지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였어요. 할머님, 은별이 상태가 위급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순자는 멈칫했어요. 은별이, 윤희, 두 아이 중 누구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윤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비는 준비하셨나요? 아직 조금 부족해요. 그럼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제발이요. 나중에라도 갚을게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순자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우리 손녀만 살려주세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대한, 내일 낮까지 기다려드릴게요. 그때까지 준비 못하시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별이 병실로 들어갔죠. 할미, 별아, 할미가 여기 있어.
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500만 원을.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민수네 집, 부잣집, 귀금 속 현금 보석. 그곳에 가면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니야. 그건 범죄야. 하지만 은별이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은별이를 살리려면 순자는 밤새 고민했어요. 새벽 4시 순자는 결심했어요. 일단 은별이를 살리자. 그 다음에 윤희를 구하자. 순자는 은별이에게 속삭였어요. 별아, 할미가 돈 구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병원을 나온 순자는 민수네 집으로 향했어요. 새벽이라 집에 불이 꺼져 있었죠. 순자는 담장을 넘었어요. 70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했어요. 필사적이었거든요. 뒷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은 어두웠어요. 순자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민수의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현금이 좀 있었죠. 1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 순자는 침실로 갔어요. 화장대에 보석함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금목걸이, 반지들. 이 정도면 500만 원은 될 거야. 순자는 보석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민수였어요. 순자는 얼어붙었어요. 당신, 그 할망구잖아. 민수가 불을 켰어요. 순자와 민수가 마주봤죠. 도둑질하러 왔어? 저는 손녀 수술비가. 상관없어. 경찰 불러.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손녀가 죽어가요. 내가 왜? 당신이 나를 경찰에 신고했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어요. 닥쳐.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데. 민수가 순자를 밀쳤어요. 순자가 바닥에 넘어졌죠. 이 할망구가 내 인생 망치려고. 민수가 순자를 발로 찼어요. 아, 순자가 신음했어요. 당신 딸도 이렇게 귀찮았어. 계속 따라다니고.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정리했지. 냉동 창고에 넣고 계단에서 밀어서. 순자는 숨이 멎었어요. 알고 있었어? 내가 지영이 엄마인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순자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만졌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뭐라고 했어요? 못 들었어? 내가 내 딸 죽였다고. 추운데 가뒀다가 밀어버렸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취해 있었거든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 8년 동안 쌓인 분노가. 당신이 지영이를. 그래, 내가 죽였어. 그게 어쨌다고. 민수가 순자를 또 찼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녹음. 계속 녹음해야 해. 왜 지영이를 죽였어? 귀찮았으니까. 애 낳는다고 징징대고. 나는 다른 여자 만나야 하는데.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증거. 드디어 증거를. 그때 지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 할망구가 도둑질하러 왔어. 지수가 순자를 봤어요. 여사님, 순자는 지수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지금 모든 걸 녹음했어요. 뭐? 민수가 순자에게 달려들었어요. 휴대폰 내놔. 하지만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숨겼어요. 이미 늦었어. 클라우드에 저장됐어. 순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는 멈칫했죠. 당신, 이 할망구가. 순자는 일어났어요. 박민수 씨, 당신은 8년 전 내 딸을 죽였어. 그리고 지금은 당신 딸을 학대하고 있지. 닥쳐. 이제 경찰에 모든 걸 넘길 거예요.
순자는 문을 향해 걸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순자를 붙잡았죠. 못 가.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어요. 순자는 70대 노인이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순자가 민수를 밀쳤어요. 민수가 뒤로 휘청했죠. 계단 쪽으로. 쿵. 민수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여보. 지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순자는 멈칫했어요. 내가. 뭘. 민수가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순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민수를 확인했어요. 숨은 쉬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었구나. 순자는 119에 전화했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전화했죠. 신고합니다. 살인 자백을 녹음했어요. 구급차와 경찰이 왔어요. 민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순자는 경찰서로 갔죠. 정순자 씨 상해죄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증거가 있어요. 순자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내가 내 딸 죽였어. 추운데 가뒀다가 밀어버렸어. 경찰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박민수가 제 딸을 죽였다는 자백이에요. 8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유치장에 갇혔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드디어 증거를. 경찰서 조사실에 순자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형사 2명이 맞은편에 앉았죠. 정순자 씨, 박민수 씨를 밀어서 다치게 한 게 맞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실수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손녀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 집에 갔어요. 도둑질하러요? 네. 죄송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박민수 씨가 깨어서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밀었다? 네. 계단 쪽으로. 제가 너무 당황해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형사가 순자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있던데요. 순자는 긴장했어요. 그건 들어봤습니다. 박민수 씨가 뭔가 자백하는 것 같던데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요. 박민수가 제 딸을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딸이요? 8년 전 제 딸 정지영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박민수가 죽였어요. 냉동 창고에 가둔 후 계단에서 밀어서요. 형사들이 서로를 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녹음 파일이요. 형사는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내가 내 딸 죽였어. 추운데 가뒀다가 밀어버렸어. 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이건 확실한 자백인데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순자는 USB를 꺼냈어요. 박민수가 직접 작성한 파일이에요. 서윤이를 학대한 기록이요. 형사들은 자료를 확인했어요. 파일에는 날짜별로 서윤이를 냉동 창고에 가둔 시간이 적혀 있었죠. 이건 심각한데요. 그리고 학교 상담 기록도 있어요. 서윤이가 선생님한테 말한 내용이요. 순자는 준비해온 서류를 모두 꺼냈어요. 형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순자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형사들이 나갔어요. 30분쯤 지나서 다시 들어왔죠. 정순자 씨, 8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박민수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고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정당방위 가능성이 있어 일단 재택조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순자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지영아, 드디어.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정순자 씨,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당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요? 변호사는 신문을 보여줬어요. 헤드라인. 70대 할머니, 딸 죽인 사위와 8년 만에 대면. 냉동 창고에 갇힌 아이들. 아동학대 가해자, 8년 전 살인 혐의까지. 순자는 신문을 읽었어요. 기사에는 서윤이의 학대 사실, 박민수의 범죄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8년 전 사건 증거가 나왔어요. 민수의 옛날 휴대폰에서 지영 씨와의 문자가 발견됐거든요. 변호사는 문서를 보여줬어요. 문자 내용. 지영 오빠, 나 너무 추워. 제발 문 열어줘. 민수 조용히 있어. 네가 말 들으면 열어줄게. 지영 오빠, 제발. 아기가. 민수 시끄러워. 순자는 문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지영아. 그리고 부검 기록도 재검토했어요. 지영 씨 몸에서 동상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동상? 당시에는 단순 피부 질환으로 봤는데 냉동 창고에 갇혔다면 설명이 돼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딸, 얼마나 추웠을까. 순자 씨, 진정하세요. 다음 달에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네. 박민수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순자는 병원으로 갔어요. 은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알미. 별아, 괜찮아? 알미. 아파. 은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수술비를 냈어요. 내일 수술 들어갑니다.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순자는 눈물을 삼켰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민순의 집을 방문했어요. 지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여사님, 사모님, 윤희는요? 안에 있어요. 거실에 서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서윤이가 달려왔어요. 순자는 아이를 안았어요. 윤아, 이제 괜찮아. 아빠는 다시는 못 올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지수가 말했어요. 여사님, 저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겠어요. 사모님, 남편의 학대를 모두 증언하겠어요. 제가 본 것들을요. 순자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멀리 법원 건물이 보였죠. 지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재판이 시작돼. 목에 걸린 은반지를 만졌어요. 따뜻했어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순자를 응원하는 사람들. 박민수가 들어왔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순자는 민수를 봤어요. 8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의 살인자. 이제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검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민수는 8년 전 정지영 씨를 살해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가둔 후 계단에서 밀어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자신의 딸 서윤을 학대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피고인의 자백, 문자 기록, 파일,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반박합니다. 검사가 소리쳤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정신 이상이 아닙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민수에게 살인죄, 아동학대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지영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밖으로 나왔어요.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죠. 정순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제 딸을 지키지 못한 엄마였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는 지킬 수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은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미,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있어? 그럼 우리 별이. 좋아. 은별이가 순자를 안았어요.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영아, 보고 있니? 엄마가 해냈어. 목에 걸린 은반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1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은별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후원금으로 시작한 작은 카페였어요. 할미네 카페라는 이름이었죠. 할미, 손님 왔어. 그래, 별아. 할미가 갈게.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로 나갔어요. 손님은 지수와 서윤이었어요. 여사님, 사모님 유나. 서윤이가 달려와 순자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미도 우리 윤이 보고 싶었어.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사모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새 직장도 구했고 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여사님 덕분이에요. 지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여사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도. 아니에요. 사모님도 용기 내셨잖아요. 서윤이와 은별이는 카페 한쪽에서 놀고 있었어요. 은별아, 이거 봐. 우와, 예쁘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렸어요. 순자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순자는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할미, 도와줄까? 아니야, 별아. 넌 쉬어. 같이 하자. 은별이가 테이블을 닦았어요. 순자는 손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별이 많이 컸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별이를 씻기고 재웠죠. 할미, 자장가 불러줘. 그래, 우리 별이. 순자는 자장가를 불렀어요. 은별이가 스르르 잠들었어요. 순자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영아, 보고 있니? 별이 잘 크고 있어. 목에 걸린 은반지를 만졌어요. 따뜻했어요. 다음 날 순자는 지영이 묘에 갔어요. 꽃을 한 아름 가지고 갔죠. 지영아, 엄마가 왔어. 묘 비에 꽃을 놓았어요. 지영아, 요즘 별이가 많이 컸어. 학교도 잘 다니고 윤희도 잘 지내. 이제 트라우마도 많이 나아졌대. 그리고 박민수는 감옥에서 평생 살게 됐어. 순자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늦었지만 내 원수를 갚았어.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별이 잘 키울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지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순자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영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착한 딸이었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엄마가 널 못 지켰지만 내 딸은 꼭 지킬게.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화의 눈물이었죠.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별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할미, 별아, 재미있니? 응, 친구들이랑 놀아.
순자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줬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정순자 씨,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많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순자는 승낙했어요. 캠페인 촬영 날, 순자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제 딸은 9년 전 폭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 카메라가 꺼졌어요.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지영아, 내 죽음이 다른 아이들을 구하고 있어. 저녁, 순자는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박민수 사건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뉴스, 박민수 사건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30% 증가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순자는 뉴스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영아,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다음 날 순자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서윤이었어요. 편지. 할머니, 나 서윤이야. 할머니 덕분에 나 이제 행복해.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생겼어. 엄마도 이제 안 울어. 할머니 정말 고마워. 사랑해.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내가 해야 했던 일이었어. 그날 저녁 순자는 은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미,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미 얘기했어. 할미 얘기를? 응. 선생님이 할미가 영웅이래. 영웅은 무슨? 진짜야. 친구들도 다 알아. 은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별아, 할미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멋있어. 순자는 웃었어요. 밤이 되자 순자는 일기를 썼어요. 일기. 오늘로 지영이가 떠난 지 정확히 9년이 됐다. 긴 시간이었다. 고통스러웠고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롭다. 지영이의 원수를 갚았고 다른 아이들도 구했다. 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윤희도 행복해 보인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지영아, 편히 쉬어. 엄마는 이제 웃을 수 있어.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순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너구나. 순자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은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미, 뭐 봐? 별 봐. 저기 저 밝은 별. 우와, 예뻐. 저 별이 내 엄마야. 엄마. 응,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은별이가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안녕. 순자는 손녀를 안았어요. 별아,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지영이가 두 사람을 안아주는 것 같았죠. 15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이제 85세가 됐어요. 할미네 카페는 동네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찾아오는 쉼터이자 희망의 공간이었죠. 어느 가을날 오후, 순자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한 젊은 여성이 가방을 메고 뛰어왔어요. 할미, 은별아. 은별이는 이제 24, 인턴 생활을 시작한 참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당직을 마치고 온 모습이었죠. 할미, 오늘 응급실에서 학대받은 아이 진료했어. 그래. 응. 내가 먼저 알아챘어. 멍 보고.
은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신고했어. 할미가 가르쳐준 대로.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우리 별이. 할미, 나 소아과 레지던트 지원할 거야. 할미처럼 아이들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어. 카페 문이 열렸어요. 30대 여성이 들어왔죠. 할머니, 서윤이었어요. 이제 24, 아동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유나,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서윤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올해 우리 센터에서 구조한 아동이 500명 넘었어요. 500명. 네. 할머니가 만든 정순자법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신문 기사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신문 기사들. 정순자법 시행 15년, 구조된 아동 5만 명 돌파. 아동학대 사망률 80% 감소. 세계 각국, 한국의 정순자법 벤치마킹. 할머니, 이번 달에 국회에서 또 부르던데? 은별이가 물었어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자문위원회래.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85세 할머니를 아직도 부르다니. 할머니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맞아, 할미. 의대 교수님들도 할미 이야기 하시던데. 은별이가 말했어요. 의료진을 위한 학대 징후 판별 교육에 할미 사례가 나온대. 오후가 되자 지수가 찾아왔어요. 이제 50대 중반 베이커리 체인 대표가 됐어요. 여사님, 사모님, 어서 오세요. 순자 씨, 이번에 우리 베이커리에서 정순자 장학금 만들기로 했어요. 장학금을요? 네. 학대 피해 아동들 교육 지원하는 거요. 매년 100명씩이요. 순자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여사님이 저희를 구해줬잖아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떠나고 카페에는 네 사람만 남았어요. 할머니,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서윤이가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할미가 쏠게.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자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죠. 할미, 내가 도와줄게. 은별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 별이가 요리도 하나? 당연하지. 할미한테 배웠잖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무생채. 15년 전 서윤이에게 처음 해줬던 그 메뉴였죠.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할머니 만났을 때 서윤이가 말했어요. 그럼 윤희가 할미 손 크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구해주셨어요. 윤아, 넌 스스로 일어섰어. 할미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지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인생을 바꿔주셔서.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은별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할미, 내년에 내가 레지던트 되면 할미 모시고 여행 갈 거야. 여행? 응. 할미가 평생 일만 하셨잖아. 이제 좀 쉬셔야지. 순자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별이 정말 많이 컸네. 할미 덕분이야. 할미가 나 키워줘서 내가 의사 될 수 있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영아, 봤니? 별이가 의사가 됐어.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치료한대. 엄마가 약속 지켰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지영이 묘에 갔어요. 2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찾아온 곳이었죠. 지영아, 엄마가 왔어. 묘비는 항상 깨끗했어요. 순자가 정성껏 관리했거든요. 지영아, 별이가 의사 됐어. 인턴이야. 내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겠다고 하더라. 순자는 묘비에 꽃을 놓았어요.
지영아, 내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았어. 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됐어. 법도 바뀌었고 세상도 바뀌었어.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묘비 주위를 맴돌았죠. 엄마는 이제 정말 평화로워. 고마워, 우리 딸. 묘지를 나서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정순자님이세요? 네. 저 10년 전에 할머님 덕분에 신고했던 사람이에요. 여성이 옆에 서 있던 중학생 소녀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 아이가 할머님 덕분에 살았어요. 소녀가 순자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순자는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넌 이미 훌륭한 아이야.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으니까. 저녁 카페로 돌아온 순자. 문 앞에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혹시 정순자 할머니세요? 그런데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요. 영화요? 네. 정순자 한 어머니의 용기라는 제목으로요. 제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보다 구조된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어요. 일기. 오늘로 지영이가 떠난 지 25년이 됐다.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지영이 덕분에 5만 명의 아이들이 살았다. 별이는 의사가 되고 윤희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지영아, 고마워.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잘 자, 지영아. 순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순자는 87세가 됐어요.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카페에 나와 사람들을 맞이했죠. 다만 이제는 은별이가 대부분의 일을 맡았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거든요. 할미, 괜찮아? 은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할미, 오늘은 집에서 쉬어. 내가 카페 볼게. 아니야, 할미 괜찮아. 순자는 억지로 일어났어요. 카페로 가는 길. 순자는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 없었죠.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듣네. 카페에 도착하자 단골 손님들이 맞아줬어요. 순자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순자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은별이가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응대했죠. 오후가 되자 서윤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유나 왔구나.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병원 가요. 은별아, 차 가져와. 은별이가 급히 차를 몰고 왔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저요. 은별이가 앞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상태가.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나이가 많으셔서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별이는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남으셨나요? 길어야 몇 달, 짧으면.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순자는 병실에 입원했어요. 은별이와 서윤이, 지수가 병상을 지켰죠. 할미, 별아, 울지 마. 할미 괜찮아. 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미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할미, 그런 말 하지 마. 별아, 할미 정말 행복했어. 너 키우면서. 순자는 서윤이를 봤어요. 윤아, 너도 잘 커줘서 고마워. 할머니. 서윤이가 울음을 참았어요. 지수 사모님. 네, 여사님. 윤이 잘 부탁해요. 우리 윤이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여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며칠 후 순자는 퇴원했어요. 병원보다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할미,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응, 고마워 별아.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은별이에게 말했어요. 별아, 할미 묘지 좀 가고 싶어? 할미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 마지막으로 지영이 보고 싶어. 은별이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묘지에 도착했어요. 지영이 묘 앞. 순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왔어. 오랜만이지?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 순자는 꽃을 놓았어요. 지영아, 엄마 이제 곧 내 곁으로 갈 것 같아. 은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영아, 별이 잘 부탁해. 하늘에서. 그리고 고마워. 엄마한테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지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후회 없어. 집으로 돌아온 순자. 침대에 누웠어요. 별아. 응, 할미. 할미 서랍에 낡은 상자 있지? 응. 그거 꺼내줘. 은별이가 지영이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순자는 상자를 열었어요.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은반지 반쪽. 별아, 이거. 순자는 은반지를 꺼냈어요. 이건 내 엄마 거야. 엄마? 응. 너 엄마가 할미 딸 지영이가 끼던 거야. 은별이는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할미, 이거 엄마가 끼고 죽었어? 아니, 반쪽은 저 나쁜 사람이 버렸어. 하지만 할미가 이 반쪽은 간직했지. 별아, 넌 이제 어른이 됐어. 이 반지 내가 가져. 할미. 그리고 내 엄마한테 전해줘. 할미가 약속 지켰다고. 은별이가 반지를 목에 걸었어요. 할미, 나 약속할게. 엄마처럼, 할미처럼 살게. 순자는 손녀를 안았어요. 우리 별이 정말 잘 컸어. 그날 밤 순자는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지영이를 만났죠. 젊은 모습의 지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지영아, 이제 쉬어도 돼, 엄마. 충분히 했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지영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 이제 가도 되겠다. 새벽 4시, 은별이가 잠에서 깼어요. 할머니 방이 조용했어요. 할미, 은별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영원히. 할미, 할미. 은별이가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순자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할미, 안 돼. 은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창밖에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 개의 별이, 어머니와 딸이 함께. 순자의 장례식이 열렸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녀가 구한 아이들, 그들의 가족들, 활동가들, 정치인들. 영정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빈소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정순자님,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5만 명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 은별이가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어요. 세상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와 지수도 빈소를 지켰어요. 은별아, 힘내. 고마워, 윤아.
할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 장례식장 밖에서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순자 법의 어머니 87세로 별세. 한 어머니의 용기가 만든 기적. 대한민국 아동보호의 역사를 쓴 여인. 3일장이 끝나고 발인이 시작됐어요. 영구차가 천천히 움직였죠. 도로 양옆으로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꽃을 들고 감사합니다, 순자님. 편히 쉬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묘지에 도착했어요. 지영이 묘 옆에 순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할미, 이제 엄마 옆이야. 은별이가 속삭였어요. 하관식이 진행됐어요. 순자의 관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갔죠. 할미, 은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서윤이가 은별이를 안아줬어요. 묘비가 세워졌어요. 묘비, 정순자 1938-2025.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 딸 정지영과 함께 영면하다. 묘비 옆에는 지영이의 묘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누웠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은별이는 마지막까지 묘 앞에 서 있었어요. 할미, 나 약속 지킬게. 엄마처럼, 할미처럼 살게. 아이들 지키는 의사가 될게. 은별이는 목에 걸린 은반지를 만졌어요. 할미 사랑해. 그날 저녁, 은별이는 카페로 갔어요. 할미네 카페는 문을 닫지 않기로 했어요. 은별이가 이어받기로 한 거죠.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의 냄새. 은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렸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순자와 은별이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미, 내가 이어갈게. 할미가 만든 이 따뜻한 곳을. 그날 밤 은별이는 일기를 썼어요. 일기. 오늘 할미를 보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다. 할미가 만든 세상을 이어가야 한다.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아이들을 치료하고 학대를 발견하고 생명을 구할 것이다. 할미처럼, 엄마처럼. 할미 고마워요. 나를 키워줘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용기를 보여줘서. 할미 사랑해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2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엄마 함께 하늘에서 은별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잘 자요 할미. 엄마. 15년 후 2040년 은별이는 이제 40이 됐어요. 유명한 소아과 교수이자 아동학대 전문의였죠. 할미네 카페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국에 지점이 10개나 생겼죠. 모두 학대 피해 아동들의 쉼터였어요. 어느 날 은별이는 대학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의대생들 앞에서 오늘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순자의 사진이었죠. 이분은 제 할머니 정순자입니다. 할머니는 딸을 잃었지만 5만 명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학생들이 경청했어요. 여러분도 의사가 되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학대의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의사가요. 은별이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생각했어요. 세상은 당신 같은 의사를 필요로 해요. 그날 저녁 은별이는 묘지로 갔어요. 순자와 지영이의 묘 앞. 할미, 오늘도 강의했어. 학생들이 할미 이야기에 감동했대. 은별이는 꽃을 놓았어요. 할미, 나 이제 후배들 가르치고 있어. 할미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바람이 불었어요. 할미, 보고 싶어. 하지만 할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은별이는 목에 걸린 은반지를 만졌어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어요. 세 개의 별, 할머니, 엄마, 그리고 은별이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됐어요. 정순자의 용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본 것, 들은 것이 학대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한 통의 전화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순자처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